예, 청와대와 여당의 총선 올인 작전이 심상치 않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조직 개편을 하면서요.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도 총선에 내보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한데요. 먼저 고민정 대변인의 과거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 좀 물어봐 주세요. 저 어떻게 되나요? 제 앞날을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 그랬어요. 청와대 생활이라는 게 들어오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지만 나가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한다더라.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별 큰 뜻은 없습니다. 윤건영 실장 얘기도 있지만, 위원장님, 네. 고민정 대변인의 얘기를 좀 집중해보면, 네. 그래서 출마를 고심 중이다라는 건 당 자체적으로 좀 어느 지역구 여론조사를 좀 미리 돌려봤는데 승산이 있다고 좀 당내에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고민정 대변인의 출마 썰이 그동안부터 계속 있어 왔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출마를 접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다시 출마를 고심 중이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와대나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15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출마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역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이제 잇따라서 이제 자기 친변을 정리하는 건데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윤건영 이 실장 같은 경우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까지도 잃는다고 할 정도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자, 그런 사람까지도 지금 총선에 내본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고민정 대변인까지도 이제 나오겠다는 게 뭐냐면 최근에 여성 국회의원 겸직하는 장관 3명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가 일산과 이런 데 좀 비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 이제 박영선 의원 장관 지역에는 지금 윤건영 실장이 이제 유력한 것 같고. 그래요. 또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2명의 여성 의원들이 비었는데 거기를 이제 누가 가느냐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지금 추미애 장관도 지금 입각을 해서 그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 이런 게 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선거 전략상 어쨌거나 대중들한테 많이 의견을 이 얼굴이 알려진 사람 그 사람이 잘했건 못했건 간에 그런 면에서 이제 여당에서는 차출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네. 애초에 고민정 대변인 총선 차출설이 불거졌을 때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맞대결 동작에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추미애 장관의 지역구 그리고 여기 윤회,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에 어디를 나갈지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무조건 나오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 지역구들이 광진이라든가 그 윤회 장관 지역구는 괜찮거든요. 괜찮다는 건 여당 입장에서는 기반이 좀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그 지역을 많이 닦아놨고 해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과거에 혼자 이렇게 다른 데로 이제 나가면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렇게 좋은 자리가 나오면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여당이 총선 게임에서 그 인재 영입 게임으로 50%는 지금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청와대 인사들이 만약에 나왔는데 저렇게 좋은 자리가 비었으니까 나오고 그 자리로 간다? 다시 말해서 공정한 어떤 공천 방식이 국민들에게 인식되지 않는 방식으로 공정하지 않다라는 방식으로 만약에 그 꽃가마를 타고 가는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총선에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이런 전략 거라고 공천 봅니다. 같은 것들이요?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런 분들이 나가가지고 아주 공정한 공천 게임에 임하고 이런 걸 보여주면 지금 인재 영입으로 한 50% 제가 앞섰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어가면은 오히려 이번 총선은 굉장히 기대할 만하죠. 그런데 반대면은 오히려 그 앞선 것을 깎아먹는 요소가 될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일견 있다. 자, 이렇게 총선 교통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여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통합 문제에 여전히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창당한 세보수당에게 하루 늦게 축하단을 보냈는데요. 이것 갖고도 참 말들이 많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쟁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 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인색한 거 아닐까요? 한 실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하한도 안 보냈다면 그건 거대 정당이고 이런 것을 아예 전담으로 챙기는 부서까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실수하기는 어렵죠. 어제 저렇게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을 했는데 여기에 여당, 청와대에서도
난이 왔는데 오늘 하루 늦게 황교안 대표 난이 와서 이것 갖고도 지금 통합을 정말 황 대표가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실수가 맞아 보여요. 예. 한국당의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남 부서도 있고 사실이긴 합니다만 내부 사정을 들어보니 당대표실에서는 원내대표실이 챙기는 줄 알았고 또 원내대표실에서는 당대표실에서 의뢰 보내는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당이 사정이 많이 어려워져서 당사를 영등포로 옮긴 지 좀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영등포 당사 규모 자체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일부 당직자들은 또 국회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당직자들과의 의사소통이 과거에 여의도 당사에 쫙 몰려있을 때와는 다르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거든요. 굳이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화환도 제때 맞춰 잘 보내고 뭐 당대표 비서실장 정도도 참석해서 축하하는 게 참 좋았겠지만 황교안 대표의 성정이 일부러 견제하고자 꽃 하나 안 보내는 그런 캐릭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아쉬운 것은 예. 황교안 대표가 지속적으로 외부의 통추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발언에서 이정현 의원 또 이현주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이재호 전 의원이 만들고 있는 국민통합연대 등은 거론을 했지만 안철수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의 새로운 보수당에 대해서는 콕 집어서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것들, 오히려 지금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야권의 큰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통 크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은 듭니다만 꽃을 일부러 보내지 않았다. 이혜원 의원이 저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한국당을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요 지금 장혜찬 평론가님 말씀이 맞다면요 자유한국당 진짜 심각한 거예요. 원내대표실과 당대표실이 서로 미루다 안 보냈다? 이거는 시스템이 좀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그거 훨씬 심각한 상태인 거죠. 예. 원래 사람 사이에 이런 별것 아닌 거 축하난 같은 걸로 상당히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통합의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소나마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김태현 변호사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준비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홍준표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 나간다고 하니까 아니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뭘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냐. 다른 사람들 같이 끌고 들어가냐. 이게 큰 희생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거기 간다는 거 아니에요? 대구나 TK 지역이요. TK 지역 이거 저 창녕 본인의 고향. 근데 모르겠습니다. 전직 당 대표까지 하고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이 다시 출마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사실은 만약에 당을 진짜 위해서 뭔가 있었으면은 예전에 민병두 의원 지역구 본인의 서울 지역구 동대문 네. 글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수도권에서.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자유한국당의 중진이라는 분들이 불출마하는 사람들도 적을 뿐더러 대부분 대선 후보급들이 고향 찾아가거든요. PK, TK 쪽에 좋은 데를. 거기 가면 다 경선, 본선 그냥 통과죠. 그러니 이제 황 대표 입장에서 보면 중진들이 이제 수도권에 와서 좀 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라는 건데 글쎄 어떻게 될지 보시죠 뭐. 누가 누굴 지적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오늘 뉴스탑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